끝까지 아니라더니 결국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는데 역시나 김건희였나 봅니다.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실이 담긴 명백한 증거가 터져나오면서 당장 김건희와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건희는 지금까지 검찰이 오히려 김건희를 찾아가서 수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였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을 두 번이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미 죽었고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최후는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의 대화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김영선이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여기는 윤석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록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으니 혹시 필요한 분 말씀 주십시오.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V0 김건희였습니까? 여기 김건희가 이준석과 틀어졌을 때 명태균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준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들, 온갖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은 도리도리 윤석열이었죠. 그 도리도리 윤석열이 눈에 부동시 때문에 도리도리 했다라고 명태균이 의사를 자청하면서 주고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며 심각하게 대화하며 윤석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을 했던 국정농단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김건희의 수렴첨정이 밝혀졌습니다. 최순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서 저 앞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선관위에 가기로 되어 있었고 선관위에 출동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방첩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선관위에 간다고 하는 전화, 통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제보를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군, 경찰, 국정원, 검찰, 그리고 HID, 그리고 경호처, 비하폰, 모든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검찰은 다시 낱낱이 모아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장기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컬러 원본이 처음으로 다수 공개됐습니다. 시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윤 대통령 부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캡처한 이미지 280장을 입수했다며 그중 일부를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밤 11시 김 여사가 앞선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의원과 단둘이 찍은 사진 2장을 명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냅니다. 명 씨는 40분 뒤 여사님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왔어요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곧바로 김 여사가 감사합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명 씨는 당시 윤 후보의 대선 행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와 조언을 윤 후보가 아닌 김 여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앞선 부산 방문 당시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뜬금없이 부마 항쟁이냐고 물어 논란이 됐던 장면. 해당 영상을 김 여사에게 보낸 명 씨는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며 당시 방문 예정이던 경남 창원에 있는 3.15 의거 관련 설명이 담긴 기념탑 사진을 2장 보냈습니다. 또 2021년 윤석열은 발광체냐 반사체냐 논란이 일었을 때 명 씨는 정치인은 모두가 반사체고 국민이 발광체다라는 대응 논리를 김 여사에게 보냈고 이 문장은 실제로 얼마 뒤 윤 후보의 발언인 것처럼 한 종편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시지 원본에는 앞서 알려졌던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도리도리 논란 대응법을 조언했던 대화, 해외 순방 꿈자리 대화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명 씨가 2023년 4월 경주에 왔다가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여사님께 바로 보내드린다며 윤석열 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여사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이모티콘으로 화답한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시사인은 이와 관련해 명 씨는 평소 김 여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윤 대통령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패턴이 다수 관찰됐다며 이후 대화 원본을 차례대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숙의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숙의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쁩니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십시오.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부 임시책임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극우 세력의 폭동으로 인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중심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선출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구인체제를 파괴한 것입니다. 또한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말만 하면서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2.3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기업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했던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 제3조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을 무시하고 석 달째 의뢰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당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마저 행사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과 대법원마저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기 전인 12월 12일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12월 2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결정마저 뒤집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임시로 행정부를 이끄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며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권한대행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란 세력의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반성 없는 복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입니다. 국민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